안녕하세요. 강남 YK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원장님, 어느덧 원장님 전문의 따신 지 꽤 오래되셨잖아요. 네. 얼마 되셨나요? 임상적으로 환자를 본 지 그래도 두 자릿수는 됐죠. 그러면서 네. 여러 환자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환자를 딱 전문의로서 대면했을 때는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처음 전공의 시절에 봤던 외래가 가장 기억이 나긴 나요. 민년차 선생님께 이제 또 교수님께 배우면서 하다가 막상 이제 제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고 진료를 봐야 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 걱정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이제 진단을 내리고 검사도 하고 또 치료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환자분 뵀을 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플랜을 1차적으로 교수님이 정하셨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홀로서기를 해야 되니까요. 홀로서기를 했을 때는 우선 환자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진료 시간이 처음에 굉장히 길었고요. 두 번째는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설명드리는 과정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치료 계획이잖아요. 사전에 이런데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간단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진료를 받아보신 환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딱 어디 한 군데만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주사 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치료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진료를 시작해서 검사, 결과, 설명 그리고 치료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하는 데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같은 증상을 보더라도 전문의 분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원장님은 어떤 기준으로 환자한테 치료법을 제안하세요? 저는 우선적으로는 예방적으로 하는 치료는 사실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척추의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아주 극한적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환자분이 불편해하시는 증상과 실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질환 또는 부분 병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칭을 우선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상황에서도 같은 통증을 일으키지만 다른 원인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 특히 수술의 기준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준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일단 생각하고요. 가급적이면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가 큰 치료보다는 조금 한 단계 작은 치료, 더 작은 치료를 하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 넘게 전문의 하다 보니까 이러저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날 텐데 정말 이런 환자들은 참 더 도와주고 싶고 좀 마음이 가더라 그런 환자들이 있나요? 예, 아무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죠. 그래서 환자분 중에 정말 치료를 받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도 계세요. 때로는 정말 유압수를 하고 나사를 박아야 되는데 내가 수술하는 비용도 문제지만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생업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생업을 당장 하시지 못하다 보니까 수술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걸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결국 계속 치료를 못 받고 계시면 더 나빠져서 나중에 사실 일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나에게는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이 수술 시기를 좀 놓쳤어요. 그런 경우 환자분이 결국 오셔서 이제 수술은 하셨는데 수술하는 데까지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잘했지만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통증이 충분하게 줄어들지 않거나 아니면 수술 전에 이미 신경 손상을 입어서 그런 부분들이 회복이 되지 않아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환자분도 내가 병원에 좀 일찍 와서 좀 검사를 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연히 병원에 가면 수술해야 됩니다라는 얘기 혹시 들을까봐 무서워서 사실 병원 오시기 힘드셨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거의 원장님의 말씀을 신의 계시처럼 믿고 네. 따르시는 환자분들도 분명히 네. 있는데 그런 분들 볼 때면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장님이 생각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사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또 차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선택사항이라는 게 사실 발생하는데 제가 더 신경을 쓰고 제가 계획부터 세워서 치료까지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치료에 대해서도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반대로 이런 환자분들은 의사로서 힘들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선 척추를 이제 구성하고 있는 이 척추 뼈들이 구간마다 여러 마디로 되어 있단 말이죠.
가장 많이 이제 발생하는 주 4~5번 마디에 뭐 디스크 협착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치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계획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환자분은 어느 정도 충분하게 본인도 공부를 하시고 또 여러 병원들을 다니시고 오신 상황에서 어지간히 이제 이야기 듣고 오신 거예요. 어느 정도는 사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신 거죠. 하지만 이제 찾아오신 가장 큰 목적은 단 한 명이라도 나사못을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예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부터 그런 나사못을 이용한 수술은 나는 안 하려고 왔습니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치료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릴 때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실제 나사못을 통한 유압수를 하셔야 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내시경을 통해서 작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재활 같은 거 받고 좀 좋아질 수 없냐 이걸 사실 알아보고 싶어 오셨겠지만 저도 제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압수를 1순위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최대한 유압수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먼저 해드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유압수를 꼭 하셔야 될 분들께는 근본적인 치료는 유압술이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립니다. 답을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이 힘들다. 네, 어렵죠. 네.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처음에 오셔서 협착인 줄 알고 오셨는데 디스크가 이제 터져 있는 고령의 환자분이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시경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이제 부인분을 모시고 오셨어요. 그 부인분이 그 당시 심장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수술을 못할 상황이 되셨는데 대학에서 수술을 하시는 걸 저는 이제 권유 드렸는데 대학병원 진료 보시고 다시 또 돌아오셨어요. 저한테 오셔서 수술에 대한 것들 할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셔서 수술하시고 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지만 충분하게 이제 믿고 따라와 주시겠다고 하셔서 무사히 맞았던 그 기억이 가장 크게 나네요. 부부 두 분을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아버님은 먼저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어머님 치료를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이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환자를 대할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대한다라고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신다면? 신경외과에 특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이 척추 파트는요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한 부분들에 의한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딱 자로 재는 듯이 계산을 해서 공식처럼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이 뭔가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봤을 때 굉장히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나 양상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별로 안 아프신 분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역으로 궁금하잖아요. 나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경우에 같은 자극을 주더라도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 말씀드리고요. 또 통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이를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부러지면 붙여주면 좋아질 테고 더 안 찌그러지게 하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인데 신경은 불행도 그러진 못해요. 신경을 압박해서 아픈데 신경 압박을 풀어주면 딱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리면 너무 오래 눌리면 치료를 하고 나서도 뭔가 후유증이 남는 것처럼 불편감이 생긴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감각 이상, 저희가 이제 신경병성 통증이라고 말하는 저리거나 시리거나 뜨겁거나 차가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경의 압박이 너무 좀 심하게 되거나 오래됐을 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이 불편하셨던 시기가 적어도 1년 이상 되셨다라고 하면 치료를 어느 선생님께 받으시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